한국에서 제일 답답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투자를 안 하고 한 번도 안 해본 사람들의 말을 열심히 듣고 따른다 이겁니다. 구체적으로 말해서 애널리스트, 센터장, 교수, 경제학자. 안녕하십니까 한라님들, 강원국입니다. 투자의 신들이 거의 만장일치로 상승장을 외칩니다. 마크 미너비니, 데이비드 라이언, 레리 윌리엄스, 럭앤드왈라, 켄 피셔까지. 오호! 마크 미너비니가 투자의 신과 가장 근접한 사나이라고 볼 수가 있죠. 1997년, 2021년 미국 투자 챔피언이고 21년에 334% 정도의 수익을 냈습니다. 검증된 수익이고요. 자, 근데 이분이 21년 11월 22일에 미국 시장 매도를 외쳤습니다. 많이 올랐는데 봐시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두 달 후부터 하락장이 시작했습니다. 자, 이분은 2023년 1월 13일 본인의 뷰를 바꿨습니다. General Market Buy Signal이라고 나왔어요. 자, 이제 미국 시장에 좀 들어가도 된다라는 겁니다. 매수를 외쳤고요. 그 매수를 외친 거를 1월 13일 날 일단 본인의 유료 회원들한테 먼저 뿌리고 한 3주 지난 2월 2일 날 트위터에 전체 공개를 했습니다. 내가 1월 13일 날 유료 회원들한테 이거 먼저 보냈다. 2021년 11월 22일 날 매도 시그널로 전환한 후에 처음으로 매수로 전환을 하는 것이다. 근데 여기 워닝이 있습니다. 아직은 시장 변동성이 높다. Elevated volatility. 그렇기 때문에 개별주 돌파를 할 때, 매수를 할 때 포지션을 일단 좀 작게 들어가라. 막 풀 베팅하고 엄청 공격적으로 투자할 때는 아직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이분은 마켓 뷰를 매도에서 매수로 바꿨습니다. 미너비니, 투자의 신. 네,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는 데이비드 라이언이죠. 1985년부터 87년 미국 투자 챔피언이었고, 이 동안에, 이 3년 동안에 1379% 수익을 달성했고요. 참고로 이게 아들의 수익률이거든요. 아들도 꽤 잘합니다. 아들도 아버지 밑에서 2년 배우고요. 트레이딩을 하고 계시는데, 이제 이 대회에서 2022년에 3등을 했습니다. 132%를 이 개떡 같은 2022년장에 벌었고요. 1등 얘기는 좀 이따 할게요. 자, 어쨌든 갓 데이비드가 1월 6일 날 그러니까 스파이라는 게 S&P 500을 추종하는 ETF죠. 얘가 410 정도까지 갈 것이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당시 스파이가 386이었어요. 근데 이게 1월 6일이었는데 한 달 만에 지금 410을 돌파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AS를 하기 시작했죠. 데이비드 라이언이 2월 3일 나와가지고 한 달 만에 내가 말했던 410을 벌써 넘어섰네요. 그러면 이제 작년에 물린 사람들의 매물에 부딪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S&P는 모멘텀이 있어가지고 계속 오르고 싶어 하는데, 근데 그 위에서 물린 사람들이 아싸 본전이다 하고 막 팔 거 아니에요. 막 이게 팍 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매물이 나오기 때문에 당분간은 390에서 430 박스권이 예상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요 말이랑 이 말이랑 이제 그러니까 다른 내용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이 마크 미너비니는 좀 중장기적으로 이제 제너럴 마켓 뷰, 그러니까 시장에 대한 뷰를 나누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매도하면 그거는 그래도 보통 뭐 분기 또는 1년 이상 이제 가는 그런 시그널인데, 이제 데이비드 라이언 같은 경우는 보통 한 달에 한 번 트위터에 나타나가지고 보통 한 4주에서 8주 정도 이제 맞는 그런 시그널을 많이 줘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분은 한두 달 정도는 390에서 430 이 박스권에 이제 있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뭐 이제 2023년이 안 오른다는 건 아니고 이제 한두 달 정도는 390에서 430이 아닐까,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말을 했습니다. 최근에 과하게 오른 주식에서 이제 그거를 팔고 새로 돌파하는 종목으로 갈아타세요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박스권에서 분명히 이제 새로 이제 그 돌파 매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주식들이 나올 테니까 거기에 가라라고 하는 거죠. 아들 참 잘합니다. 그죠? 아들 잘해요. 자, 세 번째 C는 레리 윌리엄즈입니다. 이 양반도 1987년에 선물 트레이딩 월드컵에서 우승을 하고 그 한 해만 11,000% 110배를 벌었죠. 그리고 10년 후에 딸인 미셸 윌리엄즈가 똑같은 대회에서 우승을 합니다. 제가 최근에 레리 윌리엄스 유료 자료를 하나 샀어요. 이게 한 200불 정도 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 샀죠. 그럼 영상도 하나 따라옵니다. 같이 보라고요.
당연히 뭐 레리 윌리엄스는 우주의 기운을 만든 사람이니까 2023년 상승장을 외칠 거라고 저는 생각은 했습니다. 그럼 당연하죠. 왜냐하면은 2루 끝나는 해에 저점이 온다. 중간선거 다음에 주식이 오른다. 11월 4월에 주식이 오른다. 이거를 늘 레리 윌리엄스가 한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23년에 상승장을 외치겠죠. 그러나 이 사람은 또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2023년처럼 상승장이 올 것이라고 확신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61년 동안 이분이 투자를 하시는데 그 61년 동안에 올해처럼 상승장이 올 그런 강한 기운, 이제 강한 느낌은 한 번도 없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Most certain I have ever been 이라고 했습니다. ever라는 단어를 썼잖아요, 여기. 예, 그러니까 역대 최고로 나는 이제 상승장이 올 거를 확신한다라는 거였습니다. 자, 네 번째가 바로 2022년 미국 투자 챔피언십에서 우승한 아프자 럭앤드왈라입니다. 아프자 럭앤드왈라는 인도 사람이에요. 인도 사람인데 미국 투자 챔피언십에서 우승을 했고, 이제 현물 주식에서 이제 447%를 벌었어요. 그것도 이제 이런 2022년 같은 개떡장에서 주식에서 447% 벌고 파생 상품에서는 85% 정도 벌어가지고 3위를 차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현물 1위, 선물 3위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이분이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트위터 팔로워가 자그마치 72만 명입니다. 미너비니가 48만 명이고 데이비드 라이언은 7만 명밖에 안 되거든요. 예, 근데 이분도 이제 미국 시장에 대해서 몇 가지 이제 예측을 했죠. 2022년 11월 11일에 뭐라고 했냐면은 이게 코로나 바로 직후인 2020년 4월 6일 후 가장 큰 상승이었다. 그래서 왠지 나스닥이 1200이 저점인 것 같다라는 말을 했고요. 그리고 한 3주 후에 12월 1일 날 오늘 액션을 보니까 11월 11일에 하는 말이 맞는 것 같다. 미국 하락장 끝났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12월 5일은 또 뭐라고 했냐면은 금이 2년 동안 죽어 있었는데 요번에 크게 돌파를 했다. 보통 이렇게 하면은 큰 상승장이 온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때 금이 1780달러 언저리였는데 그 후에 1960까지 쭉 가다가 이제 어젠가 조정이 와가지고 한 1860, 80까지 떨어진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이 말도 맞았습니다. 이분은 그 트위터에 보니까 1월에 시장을 비관적으로 본다는 말이 몇 번 나오고 깜짝 놀랐거든요. 오씨 이게 뭐야 했는데 다행히도 제가 댓글을 찾아보니까 인도 시장 얘기였습니다. 미국 시장에 대한 언급이 아니었어요. 다행이다. 야. 이분의 트윗은 여기서 감상을 해보실 수가 있고요. 네, 아프자 럭앤드왈라 이분은 뭐 신급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1년 동안 그리고 22년에 470% 벌었으니까 최소한 한 세미귿 반 정도의 신 정도는 됩니다. 그러니까 뭐 주피터는 아니지만 뭐 헤라클레스 이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그죠? 다섯 번째 켄 피셔 이분은 뭐 솔직히 제가 보기에는 신까지는 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뭐 인간계에서는 아주 최고 고수 중에 한 명이라고 볼 수가 있죠. 단기적 정교함은 좀 떨어지시는 분인데 이분도 시장을 이제 예측을 하면 65% 정도를 맞는 사람입니다. 근데 뭐 이분은 뭐 거의 뭐 내내 상승론자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당연히 상승론을 외쳤지만 뭐라고 하나 한번 들어보죠. 1966년과만이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때도 좀 이제 금리가 많이 올라 있고 금리가 아니라 물가가 많이 올라가지고 금리도 따라 오르고 그리고 경기 침체가 온다고 많이 걱정을 했다고 해요. 뭐 저는 66년 안 살아서 잘 모르겠지만 근데 67년에 물가 상승이 죽고 금리도 이제 완만하게 내리고 걱정했던 경기 침체는 안 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왠지 2023년이 1967년과 비슷해 보인다라는 말을 했고요. 당연히 67년은 장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피셔는 인플레이션은 죽었다라고 말을 했고요. 심지어 무슨 그 문에 박혀있는 못처럼 죽어있다 뭐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뭔 말인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최근에 원자재와 물류 가격이 많이 내렸잖아. 그렇기 때문에 인풋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에 아웃풋 가격인 물가도 결국 내려올 수밖에 없다라는 논리를 펼쳤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제일 가장 덜 정교하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분도 상승장을 외치고 있어요. 1월 17일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거를 꼭 말하고 싶어요. 한국에서 제일 답답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아니, 오케이. 직접 투자를 연구하고 백테스트 하는 게 가장 좋기는 합니다. 근데 뭐 저는 알아요. 투자자들 90%, 95%는 뭔가 전문가가 하는 거 보고 그거 따라 한다는 거. 오케이. 그것까지는 좋은데 자, 전문가를 따르면요. 직접 투자를 하고 수익률이 높은 사람을 따라야 될 거 아니야. 그거 상식 아니겠습니까? 아니, 투자를 잘하는 고수를 따라야지 투자 구단을 따라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근데요. 한국은 그런 사람들만도 죽어도 안 믿어. 그래서 투자를 안 하고 한 번도 안 해본 사람들의 말을 열심히 듣고 따른다 이겁니다. 구체적으로 말해서 애널리스트, 센터장, 교수, 경제학자.
이분들 중에서 일부는 법적으로 투자를 하면 안 되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본인이 대놓고 나와서 밝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 주식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이런 사람들. 아니, 그런 사람들한테 투자 힌트를 왜 받냐고 도대체. 나 이해가 안 된다니까.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이게 내가 바둑을 두는데 저 프로 구단이 저 앞에 서 있어요. 근데 그 사람한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제 12급 할아버지한테 내 바둑 조언을 구하는 거예요. 그 구단이 와가지고 저기요 제가 보기엔요 하면은 스톱! 야 네가 바둑이라서 뭘 알아 이 구단 새끼야. 꺼져. 이렇게 하는 거 똑같단 말이에요. 어이가 없는 거예요. 어이가 없어 진짜.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진짜 뭐 축구를 하는데 이제 손흥민이 앞에 서 있었는데 내가 축구를 하는 사람이면은 손흥민한테 조언을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손흥민을 지켜두고 TV 해설자한테 가가지고 이제 축구를 어떻게 하냐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한국 금융의 현실입니다. 나 이해가 안 돼 진짜. 네, 그래서 누구를 따라야 되는가? 돈을 많이 번 사람이나 아니면은 최소한 시장을 맞춘 경력이 많은 사람, 그러니까 시장에 대해서 많은 뷰를 제시를 하고 그것이 대체로 많이 맞은 사람의 말을 따라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저도 이제 인터뷰를 많이 해봤지만 정말 매번 틀리는 재능이 있는 그런 뛰어난 재능이 있는 사람도 존재를 합니다. 그런 사람들도 진짜 중요해요. 그런 사람들은 반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사라고 하면 팔면 되는 거고 그 사람들이 팔려고 하면 사면 되는 거거든요. 전 그런 그 소위 맨날 틀리는 재능 있는 사람을 이제 몇 명 알거든요. 솔직히 한 100명 정도 생각이 나는데 이제 제가 그분들 이름을 말하면 이게 사실 즉시 명예훼손이잖아요. 이제 그래서 이제 말을 할 수는 없지. 그렇죠. 근데 아마 많은 언론과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은 아마 대충 떠오르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자, 요약을 하면요. 자, 신급인 미너비니를 매수로 이제 전환을 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죠. 매도에서 아예 매수로 전환을 했다. 라이언은 이제 본인의 단기 예측이 또 맞았거든요. AS 해야겠네. 일단은 박스권 이렇게 외쳤습니다. 근데 이분은 주로 이제 단기를 이제 예측하는 사람이죠. 한 달, 두 달을 예측하는 사람이고 미너비니는 그래도 분기, 반기, 연 단위 이런 식으로 예측을 던지는 사람이죠. 매수를 외쳤습니다. 윌리엄스 당연히 매수를 외쳤고요. 럭앤드 왈라도 이제 10월, 11월에 분명히 바닥이 왔다라고 외쳤고요. 야, 이제 미국은 바닥이 왔다. 더 이상 그 최대 저점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은 별로 없어라고 말씀하셨고 인간기 고수인 캔피셔도 매수를 외쳤습니다. 그럼 종합을 해보면은 올해는 일단 상당히 좋아 보이고 2월 뭐 3월 이때 조정이 조금 있을 수 있을까? 뭐 이 정도로 생각이 되고요. 라이언 같은 경우는 보통 매월 한번 트위터에 업데이트를 하니까 당연히 저도 매월 팔로우를 할 겁니다. 자, 그래서 당연히 투자를 할 때 직접 백테스트하고 직접 연구해서 하는 게 좋은데 전문가를 따르려면요. 제발 좀 투자를 직접 하고 돈을 많이 버는 사람 얘기를 좀 들으라고요. 딴 사람들은 무시를 하시고요. 근데 이런 망상도 많이 있어요. 그렇게 소위 이제 슈퍼 개미들이나 돈을 많이 버는 이런 사람들이 걔네들이 거짓 정보를 줘가지고 개미들을 빨아먹는 거야라는 그런 망상도 있거든요. 네, 대부분 사람들은 공인이 안 돼봐서 잘 모릅니다. 저 같은 이제 투자 지렁이도 유튜버가 이제 20만 유튜버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팔로워도 많고 이제 한 반 정도 공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생각하는 최선의 예측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틀리면 쪽팔리거든요. 그럼 몇 분마다 네 틀렸네 네 이렇게 하거든요. 짱나거든요 그거. 근데 저 같은 지렁이도 그런데 이제 이런 분들은 신급들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한번 트위터 올리면 몇십만 명이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틀리면 얼마나 쪽팔리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도 당연히 본인이 생각하는 가장 최선의 예측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믿어요 좀 이런 사람들이 말을 하면은 제발 좀 이제 돈 한 번도 벌어보지도 않고 투자도 안 하고 평생 투자도 안 하는 사람 말을 믿지를 말고요. 이게 제가 보기에는 이번 영상의 핵심입니다. 이번 영상은 그 유익함이 이제 너무 이제 극치거든요. 이렇게 유익한 영상을 찍은 것도 제가 정말 놀랍네요. 동의를 하시면은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싫어요를 누르시면 제가 매우 싫어합니다. 감사합니다.